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 14일 종료됨에 따라서 늦어도 17일에는 경영권 분쟁의 1차 성패를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윤범 회장이 지난 11일 가격과 물량을 모두 늘리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초과 청약 시 안분비례, 가처분 소송의 불확실성, 세금 차이 등으로 인해 승부 결과가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채권 추심과 부실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 추심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행정지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산 레드 메모리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범용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는 하방 시장을 중국에 내줄 경우 첨단 칩 개발 경쟁력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행과 증권주가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점도 국내 은행주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주와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주주 환원의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 마감 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시각은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이어지는 시장에서 조금 더 성공의 눈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삼성전자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 마감 이후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관한 매도를 멈출 것이냐가 우리 지수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의 탄력은 좋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덜어내는 그러한 흐름들 보였던 최근이었지만 오늘 시장엔 사들이면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전해드린 이슈였는데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증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연일 강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 비교적 큰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재는 46,2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재질 관련주들 시장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한강 아리가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불티나게 팔려온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그 섹터 단의 상승이 재질 관련주들까지도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출판을 넘어서서 이 재질 관련주들의 상승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군들도 좀 열어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좀 풀어볼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 무림페이퍼는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컴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또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드론 관련주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무인기기에 관한 협력들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드론 장치에 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기대감들도 함께 얻어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콤은요 20% 넘는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같은 섹터 단으로 묶여있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다만 이 기산텔레콤은요 장 후반 들어서는 그 상승 탄력이 조금 약화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론 관련주들의 일시적인 상승일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여부들도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촘촘한 전략들 마감 시장까지 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내일장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요. 자,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시장에 관한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증시 오늘 삼성전자 반등과 함께 좀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한 6,300억 정도 순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여전히 현물에서의 매수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한 484억 정도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좀 순매수 기조가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탄력 있게 좀 올라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일단 삼성전자의 하락이 조금 멈춰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지수 금요일 날 다들 보셨겠지만 또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맞아요. 언제 따라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뭐 또 한숨 쉬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국장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장을 하던가. 네. 일부는 또 자산을 분산해서 네. 미국장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국내 증시는 뭐 다양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네. 또 시세 탄력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서울경제TV 보시면서 그 트렌드에 잘 맞춰서 투자하시면 그래도 국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시장을 저도 보기에도 트렌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면에서 대표님들이 굉장히 잘 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뉴욕 증시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쳐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그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디스카운트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면서 시장의 발빠른 또 방향성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렌드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딱 드는 생각이 역시나 한강 작가에 관한 트렌드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금요일장부터 시세 탄력이 나왔을 때 이게 섹터 확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것이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단기적이긴 할 텐데요. 그게 이제 그냥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게 길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좀 과거를 뒤돌아서 뭐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사실 뭐 쉽게 탈 수 있는 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내에서 뭐 노벨 평화상 다음으로 이제 최초로 이제 뭐 문학상을 받은 그런 부분이고 진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권위 있는 상인데 이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아카데미 그다음에 뭐 칸 이런 데서 이제 수상을 했을 때 네.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뜨면서 또 수상을 했던 부분들 그때 이제 싸이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갔었고요. 또 BTS가 또 빌보드 차트에 이제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시세들을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상을 뭐 수상을 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치부했을 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적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그 모멘텀적인 면에서 시세 탄력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시세 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시라 하면 사실 뭐 전 초보라서 잘 못하는데 이런 얘기 뭐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매매 안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고 또 직장인 분이셔서 뭐 이렇게 그 사고 팔고가 용이치 않으시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또 매매 하시다면 이런 것들도 뭐 좀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마 첫날 시세 나왔을 때 이걸 다 바로 했었을 텐데. 바로 샀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소액이라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계속되는 훈련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대표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증시만 안 좋을 뿐이에요. 네. 그 국내 증시에 네. 그것도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지수 맞아요.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주도 섹터 이제 바이오였고 네. 2차 전지 지금 반도체는 이제 바닥 잡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네. 사실 반도체도 자세히 보면요. 네. 삼성전자만 바닥에 붙어 있지 엔비디아 관련주인 SK 하이닉스 같은 지금, 경우는 바닥 네. 대비해서 지금 한 30% 많이 넘게 올라 올라왔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다 괜찮다. 다만 국내 증시가 이제 좀 돈이 없는 장이다 보니까 섹터 이쪽 가게 되면 다른 쪽은 조금 소외받고 그 다음에 뭐 반대쪽 가게 되면 그쪽은 조금 소외받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약간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다가 오늘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도 조금씩 반등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반바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바지요? 네. 왜 반바지라고 할까요? 반도체, 바이오, 바이오, 뭐 네.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네. 반바지라고 하던데 아무튼 뭐 그 흐름 안에서 잘 노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또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어떤 테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북한에서 사실 어제 포를 쏘려고 한다라는 뭐 속보가 뜨기도 했었는데 네. 그 전부터 이미 중동 지역 관련해서 이 시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흐름은 이제 상승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거래 대금이 쏠리는 쪽으로 위주로 모멘텀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출판 관련주들도 이게 그렇게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보시진 않잖아요, 대표님께서는. 그럼 지금 출판주에서 제지주로까지 확장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추가로 확장될 수 있는 섹터군들도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까지인가요?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뭐 타 네. 방송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이제 여쭤보셨을 때는 제지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네, 뭐 그쵸. 다 매진이 됐으니까 종이가 찍어내야 될 거 부족하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찍어내게 되면 뭐 요거 때문에 이제 제지가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던져졌을 때 시장이 와 이거 지금 출판 관련주들이 저렇게 급등을 했어. 네. 근데 뭐 지금 완판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찍어야 돼. 네. 그러면 종이가 필요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제지주들을 보게 되는 뭐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우리 총선이 있거나 대선이 있으면 또 제지 관련주들 왜 집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뭐 그쵸. 후보의 네. 정보들을 그때도 제지가 그 이제 움직이나요? 팜플렛이 많이 오, 보니까 제지가 많이 쓰일 거야 해서 오. 그게 어떤 뭐 대선 관련주로 종이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오. 근데 이제 워낙에 계속 반복되는 이 테마들은 갈수록 식상해지기 때문에 좀 소외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시세 탄력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지주 누가 쳐다나 받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런데 네.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이슈 붙으면서 수급이 쏠리니까 이제 빈집털이 하듯이 매물대가 적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한 5거래일에서 길면 한 2주 정도 가는데 이게 시세 탄력 굉장히 크게 가긴 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뭐 이렇게 칼을 과거에 봤을 때, 네. 교육 자료로 삼아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시세를 줬다가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추격하기에는 이미 조금 늦었다?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이후의 파동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럼 뭐 제지주들 뭐 너무 크게 기대 수익을 지금 가져가기에는 한 타임 그러기에는 또 늦었기 그죠? 때문에 네. 늦은 거네요. 그럼 지금 전략들은 조금 늦은 거고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냥 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약간 요거 사놓고 뭔가 좀 앞으로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세가 사실 어디까지 분출이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섹터군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전략이 내가 가능하다면은 뭐 매수의 전략도 유효하지만 또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또 지금 지켜보는 그런 숨고르기의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시장에서 이 좋은 섹터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뭐 출판주는 당연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잘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보니까 증권사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관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사실 처음 주목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의 이 시점에서의 전략들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연초부터 유리기판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도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노래 부르셨나요? 네. 일단 유리기판 자체가 사실 이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테마로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그 그냥, 기억이 나요. 네. 그냥 또 흘러가 버리는 테마 약간 흘러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세히 내용들을 뜯어다 보시면 테스트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 뭐 소재를 제품하거나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기술력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SKC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회사죠. 앱솔루신가요? 앱솔릭스 죄송합니다. 앱솔루션 술인 것 같은데 앱솔릭스라는 회사에서 2분기에 이제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건설한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2분기에 공장 건설하면 이제 3분기, 4분기 테스트 라인 돌리고 해서 뭐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으면 올 연말쯤 이제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 테스트가 올해까지는 이제 계속 돌아갈 것 같고 뭐 내년 초부터 이렇게 양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삼성전기라든지 이제 뭐 JNTC 같이 이제 후발로 유리기판을 또 한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26년도를 양산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2026년 연말쯤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 격차가 지금 뭐 일단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HBM3를 SK에서 선점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또 주가 흐름도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유리기판 역시 이걸 누가 초반에 선점하느냐 그리고 그 수요를 잡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이나 아니면 플렉시블한 그런 기판들에서 지금 유리기판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굉장히 수요를 잡기 어렵고 파손이 쉽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유리니까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그 기판들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50%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금 AI 확산 때문에 엄청 맞아요, 많이 짓고 맞아요. 있잖아요. 각 그 빅테크들마다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매년 뭐 10에서 20% 정도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거기엔 지금 다 플라스틱 기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전력 소모에 대한 고민들. 요번에 그 JP 모건 스탠리에서 그 엔비디아에 이제 그 탐방을 가서 관련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들은 게 뭐 블랙웰이 2025년이죠. 내년 12월까지 이미 완판이 되었답니다. 완판되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정말 인세인하다라는 얘기를 그 젠슨 황이 할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 전력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된 스토리거든요. 계속 여름 때부터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 나라에서 니네 빅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좋아. 근데 전력 수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회사에다 투자도 하고 구글에서도 지금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도 부각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들어가는 전력량을 소모하는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뭐 월에 뭐 얼마가 들어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10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절반으로 떨어진다. 떨어질 수 6억, 있으니까. 7억. 그럼 기업들 네.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론 초반에 이제 비용은 좀 들겠지만 우리가 백열등이나 아니면 그쵸. 형광등을 갖다 LED로 LED로 바꾸는 것처럼. 네. 이유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거나 이동을 하는 어떤 물체 이걸 사용을 했을 그쵸. 때는 파손의 위험이 있지만 뭐 데이터 센터 우리 짊어지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가만히 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별 문제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수요일만 이제 잡히게 되면 어떤 기판에 굉장히 큰 새로운 혁신, 기술의 이제 돌파구가 하나 또 변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요번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결국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스토리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유리기판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도 저희와 함께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랭킹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서 또 알테오젠은 또 주인공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이탈되면서 알테오젠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 하락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 보실 텐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유럽의 8개국서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승소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악재 소화에 관한 그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6%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역시나 필옵틱스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었죠.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대장주로서 요즘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유리기판 관련 사업이 주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사업으로 사업 체질을 바꿔가면서 증권사에서도 이 기업에 관한 주가 같은 경우를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16%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이백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고비 상륙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회사가 그동안 영위했었던 임상시험에 관한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단 파마 파트너링 서밋에서 비만 치료제 적용 확대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밀리의 서재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여전히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즉 차익 실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상승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유리기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필옵틱스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야기를 대표님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필옵틱스는 뭐 기존에 좀 후발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네.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네. 알려지면서 앞전에 이제 상승 때는 대장주로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세 탄력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던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맞아요. TGV라는 어떤 그 본딩 관련한 본딩 그런 업체죠. 그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나 장비,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거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시세 탄력이 빠르게 움직였던 게 이제 JNTC, 그리고 SKC가 이제 요 두 종목이 이제 좀 빠르게 올라왔고 오늘 보니까 이제 좀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피로팁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조정받지 않고 이제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이게 이제 그 유리판 관련해서 한때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9% 정도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고 윗꼬리도 안 달리고 있고 YC캠이라는 종목 역시 뭐 소재 관련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관련 종목들 조금 시세가 빠르게 올라왔던 것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나오네요.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발로 올라오는 것들 위주로 조금 더 시세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던 뭐 JNTC라든지 이런 것들 뭐 윗꼬리는 달렸지만 또 충분히 꼬리를 메우러 가는 그림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 섹터는 연말까지는 이러한 그 흐름들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요. 뭐 양산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 나오는 모멘텀까지는 네. 뭐 조정 나온다면 한 번씩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사실 오늘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좋게 보는 부분들이 실제로 기업 탐방을 가셨더라고요. 네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그 기업에 관해서 또 좋게 써줘야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갔는데 안 네. 좋으면 안 쓰시겠죠. 아, 그쵸. 갔는데 안 쓰실 텐데. 좋았나 봅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진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계기가 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맞아요. 미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와 좀 잘 맞고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랑 맞물려서 그런 것들도 수혜를 받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잘 올라왔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조는 저는 또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섹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케어나 네.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그 키워드로서 변화가 올 수 있고 미래에 굉장히 좀 괜찮은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겠죠.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또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이제는 실제 사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기대감에 어떤 주가들이 올랐다면은 이제는 그게 실제로 상용화되고 사용화되느냐에 따라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력 설비 쪽도 계속 봐도 괜찮은 거지 않을까요? 전력 설비도 계속 봐도 괜찮죠. 계속 봐도 괜찮은데 일단 그 밸류 자체가 뭐 주가가 좀 많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반영이 내년 되었어요. 내후년 것까지 이제 좀 땡겨서 이렇게 밸류가 맞아요. 반영이 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말인즉슨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수급 내용을 보면 뭐 그 딴에도 조정을 많이 받아서 또 매수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되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팔고 지금 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분명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도 수요가 계속 그렇죠. 꾸준하게 수요가 나올 수 있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지나고 나면 또 2027년도 그 실적 가이드가 나올 텐데 그게 2026년도 실적보다 확 올라가서 이렇게 또 잡힌다. 그러면 또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또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에요. AI에 관한 랠리를 일으켰던 게 사실 산업적인 변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유리기판에 관한 그런 산업 동향들은요.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
중에 혹시나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더 여쭤볼게요. 뭐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있긴 했었는데 네. 어떻게 좀 눈에 띄는 게 더 비만 치료도 눈에 좀 띄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가 아까 전에 이제 한강 관련 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움직였잖아요. 저희가. 근데 네. 이게 그 한강 관련해서 지금 예스24가 대장이고 한세 예스24가 이제 2등주, 그다음 밀리의 서재가 한 3등주 정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밀리의 서재가 지금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밸류로 본다라면 뭐 한 해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시총 1,600억은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3등주를 사실 하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뭐 다른 것들은 좀 부담이 돼서 다른 종 뭐 좀 안 오른 거 노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 2등주가 대장주가 되거나 이쪽으로 3등주가 수급이 몰려갈 수 네, 있는군요. 그렇게 이제 또 대장주로 변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본다라면 매매 관점으로는 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만 관련해서는 이게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위고비 출시되는 거. 재료 소멸일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 펩트론의 주가가 오늘도 좀 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출시되면 재료 소멸로 이제 생각을 소멸이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뭐 내일 출시되는데 오늘 보통 재료 소멸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게 너무 신기해서. 네, 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아침에 시세를 좀 주는 척하다가 빠질지 아니면 이제 뭐 내일부터 그냥 쭉 빠져 내려가는 흐름이 될지 이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예상과 다르게 그냥 네. 또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니까 일단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건 뭐죠?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에 우리가 그걸 들고 있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나 일정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는 그 일정 전에 시세를 줄 때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뭐 못해도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뭐 정말 팔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 분할 익절 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이 어느덧 훌쩍 흘러서 이제 종가를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님의 관심 섹터와 종가 베팅 종목들까지도 쭉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떤 그런 섹터분들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셨을까요? 네, 오늘 사실 장이 좋아서 날이 좋은 날이다 보니까 좋은 날이어서. 날 좋은 날이다 보니 뭐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게 좋은 흐름들 이미 시세도 벌써 시세가 나와서. 네. 시세도 잘 나오고 네. 있고 요 흐름이 이제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중에 좀 뭐 시세 탄력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우량한 종목들도 괜찮겠지만 좀 강하게 시세를 좀 줄 만한 섹터가 유리기판하고 그리고 AR, 뭐 VR, XR 요 그쪽으로.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쪽으로 쪽으로. 한번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오전에 요 생각을 하고 대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후 들어가니까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죠. 네, 그 맥스트라는 종목이 요번에 보시면 이날 뭐 권리락이기도 했지만 9월 27일에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가장 뭐 가파르게 올랐고 저때 왜 올랐었냐면 메타에서 그 스마트 글라스 탁 이렇게 오라이언, 네, 오라이언을 출시를 이제 선보였죠. 네. 출시를 한 건가요? 선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보였어요. 네. 그 기존에 그 애플에서 만들었던 이 뒤집어 쓰는 거 그 묵직한 무슨 외계인들이 쓸만한 네. 헬멧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경을 딱 사용하고 그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저게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컸던 장비가 간소화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저게 미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AI가 지금 활성화되는 것들을 접목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뭐 AR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으로 핸드폰 보고 이렇게 따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화살표가 그냥 눈앞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네. 보이겠지만 정말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도 역시나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주 단으로의 눈을 돌려본다라면 물론 추세는 지금 뭐 하락 추세에서 이제 맞아요. 방향을 좀 네. 돌리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아마 그 투지폰 쓰시다가 뭐 MZ 세대들 저도 MZ긴 한데 사실은 저도 MZ입니다. 죄송합니다. 80년생까지 MZ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그 투지폰 쓰다 스마트폰으로 탁 놓으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뭐 지하철에서 다들 뭐 이러고만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시대가 됐는데 아마 이 스마트 글라스가 또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 큰 뭐 변화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변화를 줬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또 변화를 줬고 또 한 번의 변화가 바로 스마트 글라스가 아닐까라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 글라스 쪽의 메타버스 요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에서 간밤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이스라는 홀로그래픽 허드 개발사인데 네. 허드라는 게 HUD라는 게 이제 자동차에 보면 앞에 이렇게 그 방향이라든지 속도계라든지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리 쪽에다가. 요거를 이제 전면 유리를 전체 다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차에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없어지고 이게 앞유리가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이제 그런 거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미래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구글에서도 기존에 먼저 시작한 거는 구글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앞서갔었다. 근데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이미 좀 주목이 받아졌던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들도 이미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한번 테마가 그쵸. 확 붙었다가 또 붐이 들었던 엄청 거라서. 올랐다가 네, 맞아요.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저는 붙을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때는 뭐야 그게? 약간 꿈과 희망의 뭐 가상현실 뭐 우리 코로나 때 겪었던 거니까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누워가지고 아바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했던 그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과 우리가 활동을 하는 상황의 중심의 어느 교착점에서 좀 만나가지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을 저희가 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일단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뉴프렉스 요 세 종목을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저는 이제 가장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FPCB라고 해서 뭐 연성 회로기판 관련해서 생산하는 기업인데 메타에다가 이제 뭐 납품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지금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제 스마트 전자 부품들 그리고 이 전장 사업까지 지금 계속해서 요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단도 올해 이제 뭐 추정치가 174억이네요. 174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내년도 200억, 내후년도 240억.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메타버스 모멘텀을 타고 좀 상승 흐름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프렉스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전략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뉴프렉스 전략요? 네. 뭐 종가에 사셔서 시세 날 때 그래요? 분할 매도. 뭐 저는 목표가는 조금 뭐 넉넉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뭐 장이 국장이 이제 그쵸. 뭐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근데 한 7,8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래도 업사이드 한 20-30%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수익 뭐 한 5에서 10% 날 때 절반 파시고 나머지 한번 이야기 드린 가격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래대금도 메말랐고 주도 섹터도 부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좀 테마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져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수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9%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가닥을 잡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업종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음식료 업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던 다른 업종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언급이 적었던 업종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고려산업도 5%가량 상승했고요. 삼양식품도 상승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료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음식료 업종들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았을까에 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키는요, 실적에 있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실적의 전망치들을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일제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실제로 3분기가 바닥일 것이고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죠. 이러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료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환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고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업종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했던 업종들은요, 역시나 금융업이 되겠습니다. 금융업을 두고 시장에서는 조용한 주인공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L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2027년도까지 수주가 완료되었다라는 수주 관련 소식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런 보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관한 수혜들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금융업, 보험업들 일제히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LS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락 업종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하락 업종들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보자면요, 이런 생각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테마 주단의 성격들이 너무나 강한 종목들이었습니다. TI홀딩스는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한 상승분들을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 보여줘 오고 있고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도 언제 반짝했었는지 모르는 새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유니온과 같은 친환경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테마단의 성격으로 보자면 그 흐름들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또 하락했던 업종은요, 화학 업종들이었습니다. 자, 이 보락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먹는 항암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들 나오면서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투자 경고까지 났었던 종목이죠. 오늘 시장에서 추가 하락 나왔습니다. 7% 넘는 하락세 나타내줬고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발 수혜를 그대로 소강시키면서 그대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삼영과 유니드와 같은 한때는 테마단으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특히나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인 친환경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2% 넘는 약세 흐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 관한 섹터와 종목 선별이 중요했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흐름 보였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765선까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복세는 보인 채 장을 마감했네요. 오늘도 이렇게 770선이 좀 위태로운 채 장을 닫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6위까지 모조리 다 파란불을 켜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기계 장비 쪽인데요. 오늘 유리기판 쪽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죠. 피롭틱스와 같은 종목들이 15%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SKC 목표 주가를 49%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탑티어임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죠. 유리기판의 사업 가치는 최대 11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피롭틱스는요. 장비가 다수의 고객사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쪽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나이백과 지노맨 컴퍼니가 개별 호재를 꺼내놓고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이 서밋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비만 치료제 적응증 확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라는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비만 치료제와 엮이기 시작하면 확실히 상승세가 두드러지는구나를 다시금 느껴갈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타깃 항암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 가깝게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 가져갔는데요. 사실 지난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면에 HLB 그룹주는 또 줄 하향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FDA 승인 여부가 지연된 것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8%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이어가기도 했고요.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은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다시 약세 전환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상승입니다. 의료 정밀기기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노을과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16%대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호재에 있었습니다. 혈액 분석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병원에 앞으로 3년 동안 독점으로 공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 취득을 위해서 잘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을 같은 경우에는 WHO 산하 기구에서 이 노을의 제품을 사용할 것 권고한다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고공행진을 한 바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텍이 이렇게 7%대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산 그래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갔죠. 북한이 국경선 부근에서 공격할 준비를 완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여기에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에 만약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날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강한 워딩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중동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고요. 이 라이콘과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이후로 주가가 8%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시가총액도 11위로 밀려나면서 시총이 7천억 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악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